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국제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5.8%나 폭락을 하면서 3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3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40달러도 힘없이 무너졌고 38달러 선을 좀 지지선으로 좀 봤는데 그것도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이렇게 7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으면서 금융시장도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좀 밀린 그 이유는 주말에 오펙에서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있었죠. 감산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 여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연내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달러의 강세도 국제유가의 하락을 끌어내리는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30달러 선까지는, 30달러 선 초반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 골드만삭스에서는 20달러에 대한 그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국제유가. 우리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국제유가의 하락은 수요 부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뉴욕 증시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유가 관련된 쉐보론, 엑손모빌 이런 종목군들의 낙폭은 더 컸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 섹터의 움직임들 오늘 많이 위축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이렇게 국제유가의 하락과 환율,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전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 오펙의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친 건데요. 어제도 하락을 했었지만 우리 증시에 그리 큰 영향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에 우리 증시도 유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0.36%, 0.38% 떨어진 1956.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출발 사실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1956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현재 436억 원 매도 흐름 을 나타내고요. 기관은 1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91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하락하는 업종 의약 쪽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의약이 현재 2.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계가 2.12% 하락, 의료정밀도 1.83%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과 종이 목재도 1%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업종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에 상승하는 업종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은행 쪽이 괜찮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으로 은행이 0.27%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이 0.26% 소폭 오르고 있고요. 전기가스와 전기전자 또 현재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현재 삼성 SDS도 좀 오르고 있다가 현재는 다시 보합권으로 넘어섰네요. 삼성생명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역시 좀 시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 삼성그룹주 전체가 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4% 상승하면서 12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1.05% 상승한 14만 5천 원으로 그나마 가장 좀 시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대차가 0.33% 현재 빠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42%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0.21% 상승하면서 2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좋습니다. 1.36% 장 출발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4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좀 테마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 증자 소식이 가장 좀 지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차트로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종목이죠. 그동안에는 실적 부진에 많이 주가도 고전을 했었던 그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들을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BNK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유상증자 턴어라운드 계기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증자 전에는 3만 원, 증자 후에는 18,000원으로 신규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 발표, 증자 이후 삼성그룹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의 매입 후에는 증자 참여 시 수익률이 97%가 예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림 확인해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 공모에 최대 3천억 원까지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유상증자 이후에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효과와 더불어서 빠른 실적 개선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그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죠. 현 주가에 삼성 엔지니어링 한 주를 매입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수익률은 97%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2만 원 및 2만 5천 원에 매입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각각 50%, 33%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또 현 주가에 매입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에 각각 매각할 경우의 수익률은 각각 43%, 79%, 11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상증자 발표, 배수의 진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했습니다. 10,000원이고요. 투자 의견도 보유로 유지했습니다. 앞서서의 리포트와는 좀 다릅니다. 포인트 보시죠. 1억 5,600만 주 유상증자 발표 1조 2,012억 원 규모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를 뽑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미청약분 최대 3천억 원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정상화는 다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내부적인 실적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유상증자 결정 사항과 최대 주주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3분기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자본 잠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성공해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본 확충을 통한 자력 회생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그러나 과도한 증자 주식수로 인해서 기존의 이 주주 유증 참여 비율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유상증자 미청약분에 대해서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공모 참여를 약속했고 따라서 향후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자본 확충이 성공한다면 영업 정상화 정도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요. 자,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플랜트 시장 위축으로 빠른 영업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약 1억 9,600만 주로 크게 증가해서 주당 가치가 크게 희석될 것이고 따라서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하향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를 전망해서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리포트입니다. 높아진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단기적으로 계열사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참여 이 부분은 주가의 긍정적인 이벤트임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 보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재 투입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삼성 엔지니어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을 내놨고요. 산유국 재정 문제로 인해서 플랜트 발주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자본 잠식 상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실적의 증가 추이를 좀 보고 계시고요. 주가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벤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실패 가능성이 낮아졌고 삼성그룹의 오너의 사재 출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결국 2016년에서 2017년 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가 흐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주가는 21%나 급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데요. 10월 이후에 주가의 낙폭이 워낙 좀 과도한 상태였죠. 오늘 4일 만에 반등 시세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고 지금 21선 또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탄력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증권가의 의견은 오늘 리포트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엇갈립니다.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주식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업황도 좋지가 않고 여기다가 실적 부진도 계속될 것이다.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투자 의견 상향과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홀드로 유지하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그 주식이 아닌가 싶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상황 자세히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 정도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삼성 SDI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죠. 현재 좀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53% 상승을 하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0.7%, 0.35% 오릅니다. 사실 장 출발에 가장 좋았던 건 삼성물산이었지만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4만 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이 현재는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바로 예전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합병설이 있었다가 무산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는 3.18% 상승하면서 1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죠. 보시면요, 이 합병이 무산된 이후 좀 하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9월 정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10월 정도에 올라섰다가 또 11월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좀 윗골이 크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이 유가 관련주들 오늘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유가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정유주들한테는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항공주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33% 떨어지면서 1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O일이 0.79%,
0.92%,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75,500원을 기록합니다. GS도 현재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9,1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역시 이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1%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계속해서 이 유가 흐름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11월쯤에는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좀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항공주들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항공주 쪽의 흐름은 좋습니다. 특히 이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엔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7,84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항공이 1.74% 오랜만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장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오르면서 37,900원을 기록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출발에 비해서 좀 지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진칼도 역시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항공주들 중에선 티웨이홀딩스와 제주항공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현재 670선 정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 대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1.83% 떨어지면서 670.71포인트를 기록하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부터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9시 55분 거의 10시 후반대쯤에 670.5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670선이 좀 위태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출발에서는 외국인의 모습이 조금 더 매도 우위가 강했었지만 지금은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좀 소폭으로 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요. 기관은 41억 원 매도 물량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매도 모습도 보였었지만 지금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9억 원 소폭으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대체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가 3%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2.74% 하락을 하면서 81,600원 지나갑니다. 지금 S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미팜이 특히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456%, 13.22% 떨어지면서 39,10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메디톡스도 4%대로 하락을 합니다. 바이로메드도 지금 현재 4.37% 떨어지면서 19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팜, 셀트리온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모두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도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이고요.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6%대로 떨어지면서 21만 9,10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좀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이 5년 동안 2,500억 원 좀 투자한다라는 좀 소식이 나왔었죠. 정부 쪽에서 사물인터넷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장 출발의 시세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주인 지금 모다정보통신은 3%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2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텔스는 2.14% 상승하면서 16,700원을 기록합니다. IM도 1.24%로 좀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S넷과 코콤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늘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콤은 1.62% 밀리고 있고요. S넷도 1%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중 FTA의 이 연내 발효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중 FTA 수혜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됐지만요. 그래도 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장 출발엔 그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 오스템 임플란트였는데요. 지금은 현재
현재 좀 윗꼬리를 크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79,0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75,700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바텍이 오늘 장에서 2%대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8,900원 기록하고요. 루트로닉도 1.05% 상승 흐름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 중 헬스케어 정도,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삼성 LNS가 오늘장 괜찮습니다. 2.47%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5,200원을 기록 중이고요. 사실 엔터주들도 이 장 출발부터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현재는 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도 있습니다. CJENM은 여전히 0.23%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요. 소록펜과 제이콘텐트리는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현재 0.68% 떨어지면서 23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시장 오늘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89개약 매도 흐름 나타내고요. 개인과 기관은 삽니다. 기관이 오늘 조금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695개약 매수 흐름, 개인은 36개약 소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상황 살펴봤습니다.